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6학급의 작은 학교인 상수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영환입니다. 먼저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삼성 스마트스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수업을 잘해서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릴 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올해 학기가 시작될 때 교실에서 한 번쯤 해보시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수업 개요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학년은 1학년이고 저희 학교 학생은 총 1학년이 11명입니다. 수업 일자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한자시 분량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단원은 7단원인 국어 교과를 했고요. 10차시 중에서 9차시 학습 목표는 내용을 확인하며 글을 읽기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운영 방식으로는 스마트 기기, 아이들의 태블릿 PC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도구들로는 교사용 노트북, 그 다음에 85인치 플립, 그 다음에 65인치 이동식 플립을 활용했고 온라인 퀴즈 플랫폼으로는 팅커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팅커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골든벨 퀴즈라든지 여러 가지 퀴즈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걸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퀴즈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퀴즈 플랫폼들은 카웃, 퀴즈앤 팅커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팅커벨을 사용하게 된 건 저희 학교에서 1학기 때부터 쓰고 있었기 때문에 팅커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삼성 스마트스쿨에서 아주 좋은 그 온라인 퀴즈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아쉽게 2학기 때 제공이 돼서 저희 학교에서는 1학기 때부터 사용했던 팅커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도 중간에 같이 사용하다 보니 팅커벨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은 재밌는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기능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퀴즈앤을 사용해서 수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안내해 드릴 말씀은 저희가 1학년 교실이 스마트 교실이 아니고 일반 교실입니다. 이 수업은 이번에 구축된 스마트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설계된 이유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2016년 삼성 스마트스쿨에 지정되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아이들이 이러한 기기를 활용하면 평소의 수업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1학년을 맡았지만 1학년도 이렇게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걱정이 들었던 게 1학년이다 보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서서히 스마트 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차후에 이 활동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기 동안은 아이들에게 이런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게끔 활동을 하고 2학기 때 삼성 이제 서포트단이 방문했을 때 공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집에 가서도 부모님에게 오늘 이런 수업을 했어요 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수업의 내용을 집에 가서 또 집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또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복습하는 기능까지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온라인 퀴즈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에서 같이 제공된 자작자작, 매스플랫 같은 경우
잘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이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된 컨텐츠들을 꼭 활용해 보시면 보다 즐거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보통 진행되는 방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입 부분과 전개 부분, 그다음에 정리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입 부분은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에 가면이라는 놀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시장에 가면이라는 놀이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같이 음에 맞춰서 시장에 갔을 때 봐왔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하는 게임의 형태입니다. 그걸 이제 도서관에 가면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봤던 책의 제목을 한 명씩 차례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 가면 놀이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플립 칠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 말했던 책의 제목들을 이제 판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구나 하고 좀 더 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개 활동으로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 읽고 내용 파악하기.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알기.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며 글 읽기. 활동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첫 번째로 활동은 그 1학년이다 보니까 글을 읽고 글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이라는, 도서관의 예절이라는 이 글을 읽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 건지 이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글을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그 연주회장에서의 예절이라는 글을 주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게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전개 부분에서 활동은 이제 제가 준비한 그 PPT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발표를 하고 손으로 OX 퀴즈를 하고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퀴즈 플랫폼은 마지막 정리 단계인 배움 내용 정리 및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미리 그 팅커벨 프로그램에 만들어 놓은 10개의 문제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이 저희 학교에 구축된 스마트 교실의 화면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는데요. 제가 스마트 일반 교실에서도 무선 인터넷 환경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각각 개인 이제 기기가 있어서 보통 일반 교실에서 하는데 제가 자주 스마트 교실을 찾는 이유가 스마트 교실 지금 책상을 보시면 옆쪽에 보시면 책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최대 인원이 20명인데 그 20명에 맞춰서 책상이 2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저희 11명의 책상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 스쿨 그 벽면 쪽에 책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의 인원수에 맞게끔 보다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가운데 85인치 플립 칠판이 있고 옆에 65인치 이동식 칠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 플립 두 개를 한꺼번에 활용하는 이유는 보통 교실에 그 TV가 한 개밖에 없어서 TV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TV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자세를 돌려서 수업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자세도 안 좋고 이제 수업 태도가 많이 흐트러지는데 이 이동식 플립 칠판을 활용하면 꼭 굳이 가운데 화면을 보지 않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앞에 있는 그 칠판 화면을 보면서 정면을 보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스쿨을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스마트 기기가 활용한 수업이
꼭 수업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저학년에서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의 활동을 주로 하고 스마트 기기는 보조 역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정리 활동에서 아이들이 그 팅커벨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모습입니다. QR코드 스캐너를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학년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판을 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좀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교사가 먼저 그 사이트를 QR코드로 작성을 해놓고 아이들에게 QR코드를 보여주고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접속을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그 팅커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개별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이 훨씬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삼성 스마트 스쿨 중점학교가 되면서 정말 많은 기기들을 지원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기가 이동식 그 65인치 플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의 모습을 보면 학기 말에 아이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설문조사는 학습지 형태로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아이들이 체크하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거기다가 쓰고 칠판에 붙여서 아이들의 그 설문을 취합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번 그 이동식 그 플립을 저희 중앙현관에 놓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이제 하고 싶은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참여해봐라 했더니만 아이들이 저기 줄 서서 저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저 칠판에다가 자기들이 자판을 쳐서 그림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자기 개인 기기를 가지고 와서 QR코드를 찍어서 접속해서 자기가 의견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교직원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교무실에 저러한 이제 큰 화면 같은 게 없어서 항상 인쇄물로 나눠주고 인쇄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번에는 이동식 그 플립을 교직원 회의할 때 장소에 옮겨봤습니다. 옮기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로 출력해서 나눠드릴 걸 좀 줄여서 저 화면으로 대체해서 교직원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고 불필요한 종이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그 전교생들이 상수초등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그 감시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하는 상수초등학교를 생각하는 것을 의견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저희가 가르치지 않는 기능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옆에 아이들이 고학년 아이들이 하는 걸 저학년 아이들이 보고 저런 기능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 배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 스쿨로 인한 교수 학습의 이제 변화된 모습인데요. 제가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왼쪽에 있는 사진도 2021학년도 모습이고 오른쪽도 21학년도 모습입니다. 어떤 사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왼쪽에 평상시에 많이 활동했던 골든벨 판을 활용한 수업이고 오른쪽은 스마트 교실에서 온라인 퀴즈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에게 그 오프라인으로 골든벨 활동을 했던 것처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골든벨 활동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했던 이런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동안 이제 해보면서 좀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온라인 퀴즈 플랫폼들의 개발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능들이 각각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플랫폼들이 하나의 기능으로 다 통합이 돼서 어떤 걸 사용하든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삼성에서 지원받았던 퀴즈엔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인 여건이 필요한데요. 각 이제 교실별로 무선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각 교실에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주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 학교도 2017년부터 이제 운영하면서 정말 조금씩 교실 하나 무선 인터넷 깔고 스마트 기기 10대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년 정도가 지나니까 전 교실이 다 무선 인터넷과 학생 1인당 1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마련해서 결국에는 전 교실이 다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여건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여건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온라인 퀴즈 플랫폼 같은 경우 교사 화면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진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하면 굳이 학교에서 있는 그 스마트 기기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들은 여건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수업을 하면서 꼭 곤란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공개 수업을 할 때도 무선 인터넷이 중간에 살짝 끊기는 것도 있었고 온라인 퀴즈 플랫폼에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튕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은 항상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시면 좀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이 된다면 여분의 스마트 기기도 좀 준비해 놓으시면 스마트 기기가 말썽이 생겼을 때 바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자판보다는 QR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시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그 교사 교육 과정을 작성하고 계실 텐데 이 교사 교육 과정을 작성하실 때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시간을 편성해 놓으시면 수업 시간에 부담 갖지 않고 차분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작년 2학기 때 삼성 스마트 스쿨에서 플립 활용 영상과 그 다음에 그 크롬북 탭 활용 영상을 제공해서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그 영상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